안녕하세요. AI 시대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다큐를 제작한 변문경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의 손에 AI라는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잘 활용하는 사람은 생존하겠지만 그렇지 못해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겪기보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본 다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관람하시면서 함께 많은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큐 촬영과 본 편집을 완성해주신 정은계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며 인류의 진화는 시작되었다. 불이 그랬고 바퀴가 그랬다. 자동차의 등장은 혼돈의 시대를 불러왔지만 결국 인류의 삶을 한층 진화시켰다. 도구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했고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켰다. 이제 우리는 AI를 손에 쥐고 또 한 번의 진화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그냥 AI한테 뭐뭐 써줘 한 줄만으로 엔터 넣어서 기사가 생성되는 시대잖아요. 현재 시대가 AI로 흐름이 가는 만큼 디자인 같은 것들도 AI 툴이 되게 잘 도와주고, 코딩은 말할 것도 없고. 데이터 분석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코드만 써줘 작성해도 그 AI가 요즘은 코드를 다 작성해주고 AI를 활용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도구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넘어서 사실은 생성의 AI라는 부분들이 얻다가 있게 됨에 따라서 그 초급 개발자들이 하던 대부분의 업무들의 대체가 가능해졌고, 예전에 10명이 해야 되는 일을 1명이 보통 처리할 수 있다던가 AI 코딩 툴의 도움을 받아서. 웬만한 신입 주니어 개발자보다는 AI가 잘하니까 좀 그렇게 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만 해도 분명히 개발을 공부하던 친구들이 굉장히 취준을 잘 할 수 있던 시대였던 반면에 지금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원래 공대 나왔다가 다시 교대로 재진입한 케이스이거든요. 사실 많이 부러워하고 있기는 해요. 네, 좀 직업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 바로 IT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좀 극명하게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학도들이 취업시장이 원활하지 않다. AI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는 비단 선생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앞으로 큰 격차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노력이 아니라 아예 싹 지우고 새로운 걸 만들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자신의 먹거리를 가지고 졸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괜찮을지 몰라도 좀 더 미래에 가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5년, 10년 그때로 가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겠거든요. 예전에는 생성의 AI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뭐 망친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조차도 그거는 막을 수가 없고 생성의 AI를 활용해서 빠르게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자기소개서를 도출한 다음에 자신만의 언어로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게 빨리 필요하다라고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영문 지원서, 레주메 이런 거를 처음부터 작성하면 너무 어려운데 그런 것들도 다 그런 툴의 도움 받아서 기본을 좀 마련해두고 그런 기관이나 조직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공부를 해놨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더 많아지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문항 자체나 면접을 보는 형태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취업했을 때는 너무 오래전 일이고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뭐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 학창생활에 대한 얘기를 단순하게 물어본다거나 본인만의 어떤 자랑거리라던가 스펙 사항들을 위주로 학점이 왜 이래요? 아니면 학점 이외에 뭐 어떤 활동을 했어요? 라는 정도의 질문들이 위주로 이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스펙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서류에서 점검이 그냥 끝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이나 본인이 배웠던 점들을 위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체킹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시도가 많이 엿보이고 있어요. 저도 AI 면접을 보고 들어왔거든요. AI 면접? 네네. 그래서 AI 역량 검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답변하는 어떤 그 면접 답변이나 아니면 어떤 그 게임 같은 것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는 그런 검사인데 그게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려웠고 일단 익숙해져서 원활하게 풀기까지가 좀 시간이 소요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과거랑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 고스펙화가 된 것 같아서 사실 대학원 이제 석사 학위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더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기도 어렵고 강점을 가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사실 석사 박사가 많이 의미가 없어지긴 했어요. 제가 석사를 땄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석사를 따지 않으면은 AI 직무로 좀 일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제한이 됐었는데 사실 요새는 뭐 석사 박사를 따도 힘든 현실이고 물론 학사를 땄을 때보다 석박사가 있을 때 좀 더 좋긴 하지만 옛날만큼 엄청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지금 혹시 몰라서 대학원도 알아보고 있긴 합니다. 사실 졸업 전에 취업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드문 것 같아요,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효율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번거로워지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 시간이 덜 걸리고 인력도 많이 감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취업이 안 되면 석사를 가고 취업이 되면 석사를 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발 걸치기 형식의 그런 진학률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졸업에 대한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대학원에서도 언제나 강조하면서 그리고 기업에서도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논문을 쓰든 이제 제품을 하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얼마나 잘 정의하고 해결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취업 준비 과정 그리고 대학원을 이수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잘 경험하는 게 그래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AI가 대체를 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점점점 더 인간에 대해서 문제 해결력을 비롯해서 창의성에 대한 요구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웬만한 주니어의 능력을 대체를 하니까 잘 쓰는 법을 익혀야 되고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I한테 단순히 이거 해줘라고 하면은 잘 못하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는 경험도 쌓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성 AI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문해력이 참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한결같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장문회어 갖고 온 자기소개서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분절돼 있고 말이 이어지지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 친구한테 첨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왜 잘못됐죠? 라는 식의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맥락인데 그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그런 디지털 디톡스처럼 잠시 그것들의 사용을 멈추고 본인이 혼자서 사고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나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도구이자 동시에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칼날이다. AI 시대, 살아남는 사람들은 AI를 도구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AI 활용 능력은 곧 미래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이 취업하기가 힘들어진 거고 법률이나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I를 다룰 줄 알게 되면 AI를 이용해서 그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대학생 때부터 좀 마음이 맞는 친구들 3-4명과 함께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를 실제 만들고 실제 운영을 경험해보고 그 운영 경험을 통해서 만약에 취업을 하려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서비스가 잘 되면은 창업을 통해서 뭔가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아이디어와 의지만 있다면은 좋은 친구들과 팀을 짜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만든 프로그램으로 가치평가와 손익 추정 그리고 분계장 분석과 계좌 분석을 AI를 통해서 95% 이상의 시간 단축과 효율성을 개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요? 예, 혼자서 했습니다. 원래 코딩 전공자 아니시죠? 아닙니다. 사회학과이고요. 네, 사회학과 나오셨죠? 네, 사회학과. 이공계인데요. 네,
AI가 나오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계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제 효율이 거의 99%의 잡일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수집도 이제는 AI가 더 잘할 수 있고 실행도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사람이 여러 명 달라붙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지 AI만 맡겨놓으면은 당연히 이 실무랑은 맞지 않는 분석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가진 경험과 이런 것을 녹여내서 AI를 올바른 방향으로 파인 튜닝해야 AI도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고 그래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가장 천재인 직원이 있는 거고 천재인 동료가 있는 거고 천재인 멘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한 80년 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요. 옛날 관련된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용해서 AI를 써서 영상화하는 그런 시리즈물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활동 안 하시지만 옛날에 굉장히 뭐 트로이카 1세대, 2세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사진을 영상화해서 그 과거 기사를 좀 또 불러와서 사람들에게 어떤 노스텔지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시리즈 기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건 좀 기획력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예. 비누를 손으로 만든 사람이 줄은 거지 비누는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형으로 노동이 전환되지 그 노동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걸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회계 서비스가 AI로 자동화된다고 해서 회계사들이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회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한테도 회계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이 확대되고 회계사들의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뉴스가 과거에 새로운 것을 대중에게 알려주거나 그렇게 해서 대중을 계몽시키는 시대는 저는 이제 끝났다고 보거든요. 물론 새로운 것을 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정보를 적재적소에 독자에게 서비스를 잘 하느냐가 되게 관건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AI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적재적소에 누군가 타겟팅된 누군가가 원하는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가 어떤 뉴스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뭐 새로운 거를 뽑아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뉴스 자체가 왜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한 도구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간이 만든 도구는 다 양면성을 띈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칼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칼로서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 손님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잘 먹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때 느끼는 희열이나 저는 이제 행복감을 느끼니까 칼이라는 것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로 많이 다치고 손도 많이 비고 그에 따른 트라우마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걸 극복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니까 많이 잊으려고 노력하죠. 한 번 다치면 저희도 이 칼을 잡을 때 겁이 나고 또 반복된 실수를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칼을 잡을 때 순간에는 이제 정신을 다른 데 안 두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이 작업하는 데만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시대나 다 그런 것 같은데 더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엔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 그 완벽을 기하는 그런 완벽주의자보다는 발빠른 경험주의자가 더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AI를 활용해도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를 대충 써서 내는 사람보다 정말 정교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써볼까? 이렇게 설계해볼까? 고민하면서 썼을 때 그 결과물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이런 기술적인 변화를 맞닥뜨리는 순간이 왔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내가 좀 더 차별화되게 내 가치를 드러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고민하면서 그 기술 위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이 인재상이고 살아남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곡 MCT 페스티벌 AI 공모전에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이런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임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건 너무 약간 프로그램이고 되게 좀 어려워 보여가지고 막 컴퓨터를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좀 미루다가 선배님이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되게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실제같이 잘 만들어지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네, 재밌게 배우게 됐죠. 이번에 했던 게 좋았던 게 막 이런 무대 장면 같은 것들을 사실 구현하려면 실제 촬영에서 너무 어려운데 그냥 프롬프트 하나로 이 수많은 관중과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거를 바로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바로 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걸 가지고 조금씩 뭔가 조금씩 만들어보는 깨작깨작 네, 꾸준히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첫 작업이니까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 가사나 그리고 이제 가사를 토대로 이거로 뮤직비디오 콘티를 만들어줘 했을 때 나온 이제 콘티들을 정말 저는 며칠을 해야 될 콘티를 바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 흥미로웠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는 아직은 부족하다. 조금이라도 의미를 담으려면은 저의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됐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체라기보다는 옆에서 충실하게 같이 보조해주는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만 잘 활용하면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죠? AI를 쓰면서 굉장히 제가 기획했던 거 이상으로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걸 토대로 작업을 했지만 아직은 저의 원했던 영상을 만들기에는 이게 100%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우선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게 현재까지는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AI는 더 이상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처한 현재다. 교육 역시 달라져야 한다. AI를 익히고 다루는 세대만이 사회에서 대응할 수 있다. 요리사의 손에 쥐어진 칼처럼 우리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생성형 AI에 대해서 그냥 좋은 기술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사는 애완동물처럼 이것들은 항상 곁에주고 항상 궁금증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라. AI를 이용해가지고 뭐 원리를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면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써서 내가 풀고자 싶은 하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AI한테 시키는 방법을 좀 미리 익히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용하라, 사용하라 이런 말보다는 물어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단순하게 지나치는 많은 궁금증들이나 호기심들을 물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디깅하면서 학습력을 키워나가는 게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창의력과 학습력 그리고 문제 해결 이 세 가지에 대한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고요. 현재 시대가 AI로 흐름이 가는 만큼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단순히 어떤 정보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 생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식을 습득하는 걸 넘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게 된 지식들을 가지고 뭔가 소개하는 걸 만든다거나 그런 생산자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업들을 할 때 인공지능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선생님 혼자서 3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맞춤형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이런 수업이 가능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바이브 코딩을 이렇게 연구하고 앱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앱을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진짜 보여주기가 아니라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연구회를 통해서 앱 만드는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침 아이들이랑 이제 구구단 하는 단원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구구단 입문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구구단 노래를 따라 불러요. 노래를 따라 부르면 그 아이들한테 편승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2는 4, 여기부터 잘하는데 9, 8까지 가면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뭉개거나 친구들 보고 따라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내가 채점도 해주고 아이들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그냥 채점과 대화하듯이 하다가 구구단 앱을 만들어서 그날 바로 배포를 했는데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도 나와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피드백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했었어요. 또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AI 코스웨어를 수업 시간에 쓰고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 진도가 다 끝나면은 아이들이 형성평가를 AI 그 코스웨어에서 형성평가를 보고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답 노트도 풀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채점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에듀테크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여러 면에서 효율성과 또는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코딩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또 코딩을 할 줄 몰라도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소통하면 실제로 그것이 앱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는 수업을 하고 이런데 내가 필요로 많은 것들을 직접 내가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없으니 우리가 그런 사례와 또 방법들을 나눠주면 학교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조금 더 이런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습득하는 속도에서도 다르고 또 인공지능이 나의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커지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애들이 말랑말랑할 때, 거부감 없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지 같은 거를 주면은 되게 유쾌하지 않은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앱으로 만들어서 구구단 앱이다 이러면서 주면은 아이들이 좋아서 게임처럼 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숨 쉬듯이 그냥 하나씩 체험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과정에 들어온 사실 뭐 소프트웨어 교육, 뭐 그런 정보 교육은
사실 코딩에 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또는 블록 코딩 같은 걸 해서 뭐 목표물을 만들어 본다든지 게임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블록 코딩, 뭐 순차적 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의의가 있지만 이제 시대가 또 바뀌어서 바이브 코딩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순차적인 사고를 해서 그걸 뭐 코드를 짜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다 보면 내가 굳이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고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아니면 스스로 사고하려는 태도나 힘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디지털 기기를 도구로서 활용했던 친구들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지금 나이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펼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AI라는 기술을 써서 앞서가는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해야 될 일들 또는 할 수 없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고 또는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 AI의 활용도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10배 또는 20배로 늘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전혀 손도 댈 수 없었던 일조차도 AI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즉 이걸 통해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학습을 펼쳐나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의미 있는 교육이 가능하게 될 터인데, 그렇지 않다면 아마 앞으로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교육 방법, 지식을 가르치고 정답을 알게 하고 외우게 하고 이런 학습의 방법이 과거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사회에서는 되게 발전을, AI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 기술 발달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직도 입시 위주의 교육과 또 저희 때보다 더 그게 좀 더 어려워지고 심화된 것 같아요. 사교육이나 이런 문제가 학생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세돌 구단이 AI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본 것이 벌써 9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모두가 AI를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정말 그 충격파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은 최근 2, 3년인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AI 시대에 내 직업은 괜찮을 거야, AI 시대에 우리 아이는 그래도 먹고 살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있는 직업에 맞춰서 학생을 교육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직업을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스킬셋과 이론을 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엄청난 돈을 학비를 내잖아요. 그런데 학비를 8학기나 내고 4년 만에 졸업을 할 때 나에게 맞는 적절한 일자리조차 제대로 찾을 수 없다면 우리의 대학 교육이 과연 성공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됐고, 이 물음은 대학이 마치 직업학교가 아니라는 이러한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꼭 새겨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존의 대학 교육이 해오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프로세스가 막상 AI 시대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밑바닥부터 새로 설계해야 되겠죠. 저는 최근에 교사로서 굉장히 사명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지금의 것들로 교육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을 이끌어 나갈 힘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읽고 학생들한테 미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교육부 단위에서 시스템적으로 교사들이 이런 선진적인 교육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 없이는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형식에도 차이가 있고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 폭을 확장시켜주는 도구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도구로서 지금 AI는 일단 기술은 도구잖아요. 그러면 그 도구로 문제 해결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너가 마음을 먹고 무엇을 상상하든 이제 이뤄낼 수 있는 도구와 툴이 지금 너무 많은 생성형 AI로 할 수 있는데 AI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용자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죠. 환경은 이제 많이 독립해졌고 접근성도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제는 이런 툴들이 더 발전하면서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거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도구를 손에 쥔 자는 진화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활용으로, 위협이 아니라 도구로서 AI를 사용해야 한다. AI 시대, 우리는 또 한 번의 진화를 앞두고 있다. AI라는 도구를 손에 쥔 우리가 바로 AI 시대, 여전히 살아남을 사람들이다. 이 GPT 자체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엄청난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고 또 GPU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을 하면서 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가 너무 빨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준 거는 뭐냐면 증강된 자신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누구나. 결국에는 강력한 아이디어를 가진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영화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가 뭔가요? 상상력이 있어서 그래요.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은 생존 전략은 하나입니다. 상상력을 갖추는데 이 궤변이 아니라 뭔가 있음직한, 필요함직한 그런 어떤 상상력을 갖추는 인간만은 살아남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